가격 차별, 두 번째 1급 차별과 2급 차별 이런 걸 좀 할 텐데 조금 가볍게 보겠습니다. 1급 차별은 말 그대로 완전한 가격 차별을 1급 차별이라 그러고, 완전한 가격 차별. 완전한 가격 차별은 소비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나누어서 다른 가격을 정한다거나, 또 소비량을 한 단위 한 단위 미세하게 쪼개서 다른 가격을 정하는 것을 우리가 1급 차별 이렇게 부르고, 교과서에, 이 교과서는 아닌데 다른 교과서에 보면 뭐 이런 예를 들었어요. 어떤 섬이 하나 있는데 의사가 없어. 그런데 새로 이제 의사가 한 명이 이 섬에 왔단 말이죠. 처음에 오면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또 어떤 사람은 소득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은 소득 수준이 낮은지 알 수가 없어,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몇 달을 지나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건강 상태라든가, 그리고 재산 정도라든가 이런 걸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정보가 이제 완전해지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사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가격 차별은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전부 다 알고 있다. 그 최대 지불 의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마샬 수요가 아니라 보상 수요다. 보상 수요. 보상 수요는 뭐예요? 뭘 제거한? 소득 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가격 변화 효과를 따지는 것이고, 가격 변화.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을 받을 거냐,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금 몇 번 가격 차별 지금 몇 번까지 왔어요? 5번 안에? 5번 안에 가격 차별 안에 반가로 3번 할 차례예요? 네, 그럼 3번 이렇게 할게요. 1급 차별, 1급 가격 차별. 이거는 완전한 가격 차별 이렇고, 완전한 가격 차별. 가장 핵심적인 용어는 각각의 소비자와 각각의 소비량에 대해서 한계적 마지널한 한 단위 한 단위당 한계적인 가격 차별 전략을 쓰는 것이다. 가격 설정이다.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이 있고,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있는데, 그 디맨드 커브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다. 보상 수요다. 보상 수요라는 것은 뭘 제거했어? 소득 효과를 제거했어. 가격 효과 중에 소득 효과를 제거하고 남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이다.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수요 곡선. 그리고 이 수요 곡선으로부터 원래는 만약에 독점자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독점자라면 이렇게 MR 커브를 도출할 것이고, 이런 MR과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과 산출량을 정했을 거예요. 독점자라면. 그런데 이 순수 독점자가 아니고 지금 차별 독점자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요 수량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요 가격을 말이다. 이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받아? 이 가격을 받아. 그리고 여기의 수량에 대해서는 어떤 가격을? 이 가격을 받아. 그러면 어디까지 얘가 지금 아까 봤던 예컨대 의료 서비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혼자서 의사가 의료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할 때 어디까지 공급하는 게 가장 최적일까요? 이게 MC 곡선인데, 어디까지 공급하는 게 최적이야? 여기까지 공급하는 게 최적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요만큼만 공급을 한다면, Q1 요만큼만 공급을 한다면, 이게 수요 곡선의 높이가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죠. 그리고 공급 곡선의 높이가 이게 뭐예요? 생산자의 최소 수치 의사. 이게 차이가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공급량과 소비량을 늘려줄 때 얼마만큼의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의사를 쭉 연결한 이게 뭐예요?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한 것인데, 왜 이게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니까 편익이 증가한 것인데, 이 편익의 증가분을 전부 다 모은 것을 뭐라고 그래? 총편익. 총편익. 그러니까 한계라는 것은 항상 토탈을 미분한 개념이에요. 그러면 요 한계를 적분하게 되면 다 밑면적으로 다 모으면 뭐라고? 토탈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늘면서 토탈 베너핏 총편익은 물론 증가할 거고요. 물론 뭐도 증가해? 요 MC의 밑면적인 뭐도 증가해? 총 비용도 총 비용도 증가하겠죠. 토탈 코스트 총 비용도 증가해. 그런데 총 편익의 증가분이 뭐보다 커? 총 비용의 증가분보다 커서 요게 순편익이 네트로 요 순편익이 증가하게 되죠. 뭐 하게 되면 이렇게 산출량을 늘리게 되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Q1보다 요 Q스타로 가면 사회적인 순편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순편익이.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더 많이 공급하면 어떻게 되냐? 요 Q2 수준의 공급량을 공급해 주면 어떻게 되냐? 요 Q2 수준에서는 이렇게 낮춰졌을 때 요게 전체가 뭐예요? 총 비용의 감소분이죠. 요거는 뭐예요? 총 편익의 감소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비용이 이만큼 추가로 감소하는, 다시 말하면 순 비용이 감소하는 이런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맞아떨어지는 점이 이런 점이 어떤 점이에요? MB하고 MC가 같은 이런 조건 하에서 수요 곡선과 MC 곡선의 교차점이 최적 생산량 수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수요 곡선은 개념상 마지널 베너핏 곡선이면서 이게 AR 평균 수입 곡선이라 했어요. 평균 수입 곡선이다. 항상 개념상 그래. 수요 곡선은 항상 AR 곡선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AR이 아니라 물건 한 단위 추가로 팔았을 때 판매 수입이 이거기 때문에 뭐도 같아? MR도 이거야. MR. AR과 MR이 같습니다. 추가적인 한 단위에 따른 한계 수입도 요 수요곡선의 높이다. 그러면 요 전체가 요만큼의 생산했을 때 요 전체 부분이 총 판매 수입 TR이 되고, 뭐가 된다고? 노란색이 TR. 총 판매 수입 TR이. 그리고 요 MC의 밑면적은 뭐라 그랬어요? 계속? MC의 밑면적은 TC, TVC. TVC. Total Variable Cost. TVC.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요거는 PS, 생산자 잉여가 되겠다. 생산자 잉여가. 원래 PS는 TR에서 TVC를 뺀 거니까, 요걸 뺀 거니까, 요 생산자 잉여가 돼. 요 전체가 생산자 잉여가 돼. 그러면 이 전체 총 수입 가운데 비용을 빼고 생산자 잉여가 이게 된다면 소비자 잉여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그런데 어떤 이제 특징을 갖냐면 이 1급 차별은 첫 번째는요. 소득 분배 쪽에서는 가장 불공평합니다. 분배상에서는 가장 불공평한 자원 배분 가격 설정 방식이에요. 1급 차별은 가장 분배 측면에서는 생산자 잉여는 가장 커지지만 소비자 잉여가 제로가 되버리는, CS가 제로가 돼버리는 분배 쪽에서는 가장 불공평한 가격 차별 전략이다. 두 번째, 요 균형점이 MB하고 MC가 같아지는 이런 조건 하에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Q스타가 결정이 되죠. 이것은
MB와 MC가 같은 상태는 경쟁 시장의 조건이기 때문에 자원 배분 쪽에서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격 설정 방식이다. 그래서 본배는 가장 불공평하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 쪽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이런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는 가격 차별 전략이 1급 차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2급 차별, 2급 가격 차별. 2급 차별은 이걸 구간 가격 차별이라고도 말합니다. 구간 가격 차별이다. 블락 프라이싱.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있고 디맨드 커브가 똑같이 이렇게 디맨드 커브가 있어. 근데 뭐 이마트를 가보면 뭐 홈플러스도 마찬가지다. 이마트를 가보면 기본적으로 라면을 한 개씩 이렇게 낱개로 팔기도 하고 라면을 5개씩 뭐 7개씩 묶어서 꾸러미로 팔기도 합니다. 그런데 라면 한 개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 뭐지? 뭐죠? 뭘 좋아해요? 라면 안 좋아해? 신라면. 예, 신라면 얼마예요? 한 개 얼마야? 훔쳐 먹나? 안 사 먹고? 뭐 한 1,000원, 1,200원 하나? 950원? 못 믿겠는데. 한 개에 950원 한다면 그러면 10개를 묶어서 9,500원에 팔면 잘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잘 안 팔리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0-30% 싸요. 5개씩 뭐 7개씩 묶어놓고. 그래서 이 소비자들이 그렇게 꾸러미로 살 수도 있고 낱개로도 살 수도 있는 거죠. 꾸러미로밖에 못 사? 그건 아니야. 이게 이제 묶어 팔기라는 건데, 묶어서 파는 것을 꾸러미로도 살 수도 있고 낱개로 팔 수 있는 것이 이제 보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5개에 대해서 이 가격을 받고, 만약에 10개짜리를 사면 이 가격을 받고, 이렇게 각각의 구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Q1, Q2, 이런 구간에 대해서 다른 가격을 P1, P2 이렇게 다른 가격을 정하면 이걸 구간 가격 설정 이렇게 부른다. 요 구간에 대해서 어떤 가격을 P1의 가격을 요 구간에 대해서 요 P2의 가격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MC가 일정하다 이렇게 봐. 한 개 비용이 이렇게 생겼어. 교과서는 없는데 한 개 비용 이렇게 생겼어. 그렇다면 원래 P1의 가격으로 Q1만큼 판다면 요 전체가 요 P1의 가격으로 Q1만큼 판다면 요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뭐야? 비용이지. 그러니까 위쪽이 뭐예요? 요만큼이 Q1만큼 팔았을 때에 우리가 고정 비용은 없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Q1만큼 팔았을 때 기업의 이윤이지. 두 번째, 요 Q1, Q2 이 사이 구간에 대해서 P2를 정한다면 요 사각형의 면적이 뭐예요? 판매 수입이죠. 그런데 요 MC의 밑면적은 또 뭐야? 비용이니까 요 위쪽이 Q2, Q1, 다시 말하면 Q2에서 뭘 뺀 거? Q1을 뺀 거. 이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이윤이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이윤들을 다 합한 것은 그냥 한 개 낱개로 단일 가격으로 정한 순수 독점의 경우보다 이윤이 커지겠죠. 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만약에 이윤이 커진다고 하면 순수 독점보다 이윤이 커진다고 하면 이런 경우는 여기에 위쪽은 뭐예요 지금? CS 소비자잉여죠. CS1, CS2 요 소비자잉여. 이 소비자잉여가 순수 독점의 소비자잉여에
거에 비해서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소비자는 내가 이 꾸러미만 사도 돼. 또 이렇게 한꺼번에 더 많이 사서 싼 가격에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이야 지금. 그래서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2급 차별은 장점은 뭐냐면 기업의 잉여도 훨씬 더 커지고 소비자의 선택 가능성도 커져서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들의 꾸러미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한 개 살 수도 있고 10개짜리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소비자 잉여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2급 차별은. 물론 순수 독점보다는 훨씬 더 기업이 잉여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359페이지 좀 보시면 1급 차별에 독점 기업은 자신의 상품에 대해서 밑줄 봅시다. 소비자들의 수요 패턴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게 완전 정보다 써놓고 완전 정보. 각 소비자가 각 상품에 대해서 얼마의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독점자가 상품 한 단위씩을 분리해서 밑줄 그으세요.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 모든 소비자가 서로 다른 가격을 매기는 거 물론 가능하고 또 한 소비자도 처음에는 높은 가격을 매겼다가 점점점 낮아지는 한계적 가격 설정이 완벽한 가격 차별이라는 것이에요. 1급 차별은. 이와 같은 유형의 가격 차별은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격 차별이고 이를 피고는 1급 차별이라고 불렀다. 지금 보고 있는 유형의 가격 차별에서는 수요 곡선을 따라서 가격을 각각 달리해서 팔게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세요. 거기다가 MB equal MC 써놓고 MB equal MC 그 다음에 거기 Q 햇이라고 되어 있나요? Q 햇 여기가 경쟁시장의 산출량과 똑같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고 그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뭐예요? 생산자 잉여입니다. 생산자 잉여. 그래서 그 생산자 잉여가 전부 다 판매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분배 쪽에서는 가장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일단 수요 곡선, 그 독점 기업의 이유는 그 수요 곡선과 한계 비용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극대화된다. 거기다 몇 줄. 그 이유를 다 설명드렸어요. 왜 여기서 극대화되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 단락의 제일 끝에 기업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구역의 면적에 해당하는 생산자 잉여를 얻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거기 밑줄 산출량이 완전 경쟁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산출량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소비자 잉여 없음, 두 번째 완전 경쟁 시장의 산출량 달성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36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거기 따라서부터 보세요. 1급 가격 차별을 하게 되면 순수 독점에 비해서 산출량은 더 커져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그것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의 세 번째 줄에 뭐 소비자 잉여의 얘기가 또 나와 있습니다. 2급 차별은 1급 차별처럼 뭐 상품을 한 단위 한 단위 쪼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매우 어렵다. 그 대안으로 상품 수요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마다 다른 가격을 정하는 방법 이걸 구간 가격 설정이라고 그러고 2급 차별 옆에다가 블락 프라이싱 구간 가격 설정 이렇게 써놓고 구간 가격 설정 이거는 이 경우는 밑줄 보세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수요량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소비자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2급 차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저 밑에 블락 프라이싱 밑에 밑줄 그어놓고 수요량을 구간에 따라 각각 다른 가격을 매긴다. 라면 한 봉지 샀을 때하고 10봉지 샀을 때 다르다. 일단 그 2급 차별의 얘가 뭐 전화나 전기나 수도 요금 체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보통 이제 이런 그 요금 체계에 가중치가 붙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비용이 높아지도록 이렇게 요금 체계가 갖춰져 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 이제 성수기, 비수기 가격차별 전략하고 비슷한 형태가 또 있기도 하는데, 거기 대량 할인 거기다 밑줄 그어놓고, 2급 차별은 많은 양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적용하는 다량 할인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방금 얘가 363페이지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줄에 마트 갔더니 칫솔 하나 가격 3,000원. 3개씩 묶어서 9,000원이 아니라 8,400원. 뭐 이런 식의. 거기 이걸 비선형 가격 설정이라고 그러고, 그 장애물을 이용한 가격 차별.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어요.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밑줄 그어놓으세요. 독점 기업이 소비자들 앞에 일종의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이걸 뛰어넘는 사람들에게 낮은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로 간주해서 그에게만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 주는 방식.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신문 잡지에 실린 쿠폰 오려가는 사람.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백화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세일 장애물 역할을 한다. 몇 달만 기다리면 원하는 양복 값싸게 해서 한여름에 겨울 코트를 사고, 그러니까 한여름에 여러분 백화점 가면 한 번씩 세일 하잖아요. 겨울에 밍크 코트 이런 걸 한여름에 들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격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다 이죠. 365페이지 시점과 가격 차별인데, 이런 거 가볍게 쉽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를 디카를 사본 사람은 알겠지만 새 모델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리다가 이게 시간 지나면서 가격이 상당폭으로 떨어져 버리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가 나중에 한 7, 8개월 지나면 한 30만 원 한다거나 이런 경우, 그 가격 격차가 굉장히 큰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제조업체가 그냥 밀어내는 거죠. 다음 모델을, 다음 버전을 내기 전에 그냥 쉽게 말하면, 죄송해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돼. 땡처리 이런 거. 이 용어가 말이죠. 사람의 인품을 결정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자꾸 나오려고 그러지. 원래 그런 사람인가? 거기 시점과 가격 차별 거기 밑줄 그어놓고요. 똑같은 상품인데도 어떤 시점에 사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가격을 지불하게 만든다는 뜻. 시점과 가격 차별. 이게 이제 거기 최대 부하 가격 설정하고 유사한 말인데, 다음 단락에 보세요. 다음 단락에 전기 사용료나 도로 통행료 이런 걸 결정할 때 자주 이용되는 최대 부하 가격 설정 방식도 밑줄 그으세요. 시점과 가격 차별의 한 독특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훨씬 더 높은 통행료가 부과된다거나, 또 시설 용량이 거의 최대 용량에 도달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거나, 그래서 성수기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 한여름에 전기 냉방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그때 전기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 우리가 이게 이제 수요가 높을 때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낮을 때 수요가 별로 없을 때는 낮은 가격을 받는 이런 형태가, 전기라는 게 실제로 한전에 근무하는 애들 누가 있어요? 친구는 아직 오빠? 형? 있어요? 전기를 그렇게 저장하는 게 어떻게 저장하는데, 전기를 발전기에서 막 돌려가지고 평소에 열심히 돌려놓을 거 아니야 어차피. 어떻게 저장을 해? 그런 걸 물어봐요.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저장해요? 그러면 내가 저장 안 한다 이러겠죠. 이 썰렁함을 어떻게 지금 어쩔 줄 몰라고 지금.
5분 일찍 끝난다 그랬죠? 5분 일찍 끝난다 그랬잖아요, 오늘. 예. 아까 선생님 한 분은 지금 집이 먼데, 지금 선거하러 간다고, 투표율이 낮다고 선거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한 분은 저 구로동에 사는데, 여기 와 계시는데, 근데 거기까지 또 아침에 일이 있어 일찍 나왔는데, 거기까지 가서 내가 선거를 해야 되냐, 이러고 안 간대요. 여러분은 내가 지금 공부하느라 바쁜데, 내가 그거 선거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미안해요. 앞뒤가 안 맞아, 앞뒤가. 자, 12-6 보세요. 12-6. D1 한번 찾아봐, D1. D1. 수요가 엄청 많죠, 지금. 그쵸? 그거로부터 우리가 MR을 도출해보면 MR1이야. 그럼 MC와 맞아떨어지는 점에서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질 텐데, Q1, P1이죠? 응?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 많을 때는 아주 높은 가격 P1이 정해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D1에 동그라미하고 P1에다가 동그라미를 해놔. 수요가 이렇게 엄청 많을 때는 최대 부하가 걸릴 때는 가격이 높게 설정이 돼요. 그리고 D0 한번 봐, D0. 수요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MR 도출하고 MC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P0지 가격이. 그러니까 수요가 적을 때는 낮은 가격을 정하고 이렇게 시점 간에 다른 가격을 정하는 것을 시점 간 가격 차별이라고 말하고 최대 부하 가격 설정 이퀄이다. 이거 이퀄 같은 말이야 이거. 그 뒤에 그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그 366페이지. 이렇게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전기 사용량이 아주 많을 때와 보통 때로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간주하고 각 시장에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 일치하는 점을 찾아서 가격과 생산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거 앞에 우리가 3급 차별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왜 다를까요? 앞에 3급 차별은 MRA 이퀄 MRB 이퀄 MRMC 이랬잖아. 근데 여기 MR1과 MR2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다른 시장으로 간주하기는 하는데 3급 차별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어디에다 넣어놓은 거야? 지금 여기가 시점 간 가격 차별에 별도로 지금 분리를 해놓은 거지. 그게 그 말에 따라서 거기다 별표. 3급 차별의 경우와는 달리 두 시장에서의 한계 수입이 서로 같아져야 할 이유가 없다. 3급 가격 차별할 때는 생산된 상품을 두 시장에서 어떻게 나누어 파느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두 시장에서 한계 수입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조건에 충족돼야 되지만 여기 최대 부하 가격 설정의 경우는 두 식의 생산량이 서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이 충족될 필요가 없다. 367페이지 후생경제학적인 의미 어떤 의미가 있냐. 세 번째 줄에 모든 사람의 그 밑줄 그어놓으세요. 세 번째 줄 차별 독점화에서 똑같은 상품이 몇 가지 다른 가격으로 팔려서 소비자에 따라서 그 상품에서 얻는 한계 편익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 모든 사람이 한계 편익이 똑같아야 한다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면 후생경제학에서 우리가 파레토 최적 조건이란 걸 배워. 거기 보면 MBA 이퀄 MBB 이런 것들이 소비의 파레토 최적 조건들이에요. 한계 편익이 같아야 돼 결국은. 한 사람은 편익을 엄청 큰 편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은 편익이 엄청 낮으면 이게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뒤쪽 가서 할 것이고, 그러나 이 가격 차별에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 일단 긍정적인 측면 밑줄. 상품의 산출량이 순수 독점의 경우보다는 보통은 더 커진다. 다음 단락에 순수 독점에서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상품을 전혀 안 사던 애들도 가격 차별 정책을 써주게 되면 새로운 소비자로 등장한다. 그게 소비 계층이 확대된다는 의미고 그만큼 소비자의 편익이 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3급 차별화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은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혜택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빈곤하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한 것이라면 가격 차별은 분배 측면에 긍정적이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볼 때 가격 차별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을 더 많이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에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독점자가 자신의 잉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다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2급 차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현실의 자료에 기초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밑줄 긋시다. 차별 독점하에 사회 우생이 순수 독점하에 그것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판매 전략에서 2부 가격 설정 잠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부 가격은 우리가 그 놀이시설을 이용하러 갈 때 아까 그래서 롯데마트가 아니라 롯데마트가 놀이시설이 아니지. 예, 죄송해요. 애들한테는 놀이시설이 되겠지. 제2롯데 가봤어요? 무너질까 봐 안 갔어? 조심해야 돼. 거기. 거기에 수족관 있잖아요. 수족관은 금이 막 가 있고 이렇대. 못 가게 해야지. 나도 못 가니까. 하여튼 그런데 놀이시설을 가게 되면 일단 입장료를 내고 그 다음에 놀이시설을 하나 탈 때마다 사용료를 또 낸단 말이죠.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2부 가격 설정이다 이렇게 부른다. 에버랜드 놀러 가면 처음 들어갈 때 정문으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또 하나하나 탈 때마다 또 놀이시설 이용료를 또 낸단 말이죠. 그래서 입장료하고 이용료. 골프장을 가면 나 오늘 골프 치고 싶어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둘러매고 가면 칠 수 있을까? 없어. 회원권이 있어야 돼. 회원권. 그래서 골프 회원권 이거 사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마다 또 사용료를 내고 이런 것을 이제 2부 가격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2부 가격을 보면 일단 밑줄 그어놓으세요. 의의가 이겁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한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먼저 사. 그리고 그것을 또 사용하면 비례해서 또 추가적인 가격을 내게 만들어요. 얘가 콘도, 골프, 이용권. 회원권을 먼저 사고 사용할 때마다 이용료 내야 된다. 서울랜드 입장료 내고 또 사용 요금을 또 내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기업의 판매 전략인데 그 판매 전략이 2부 가격 설정은 약간 다른 것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입장료하고 사용료로 구성이 되거나 입장료를 보통 이제 entry fee 그래서 E라고 씁니다. entry fee. 그 다음에 사용료를 usage fee 이렇게 해서 U라고 보통 이게 입장료는 보통 이제 골프 같은 경우는 회원권 그리고 사용료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 형태가 이게 지금 entry fee하고 그 다음에 usage fee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2부 가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2부 가격은 어떻게 가격을 설정하느냐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고요. 디맨드 커브가 이 디맨드 커브는 각각의 소비량 수준에서 소비자가 누리는 한계 편익이라는 것이고 이 한계 편익만큼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내가 그만큼 편익을 누린 만큼만 지불하려고 한다. 소비자는 항상. 그리고 요렇게 MC 곡선이 있다고 하면 MC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이런 점은 뭐와 뭐가 맞아떨어진 점일까? 요 MC, MB가 맞아떨어진 점이죠. 이 점선을 하나 쭉 끌어내려놔 있다.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만약에 예컨대 요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이거를 여기까지 만약에 공급이 된다고 하면 Q 스타만큼 공급이 된다고 하면 실제 지불 가격을 어디서 정할 건가 이게 문제인데요. 이만큼이 소비자가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인데
만약에 내가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기업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잉여를 가능한 한 크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커지냐. 이게 이제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런 수요 곡선을 갖고 있다. 이걸 보통 이제 동질적인 소비자, 이렇게 동질 소비자. 동질 소비자와 이질 소비자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동질 소비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 똑같은 애들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애들이라는 것은 지불 의사가 같은 소비자야. 수요 곡선의 높이가 같은 소비자. 이걸 동질적인 소비자 이렇게 불러요.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 한 번 타는데 어떤 애는 엄청 좋아해서 나는 5,000원 낼 의향이 있고, 나는 별로 안 좋아해. 나한테 1,000원 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질적인 소비자일 텐데, 똑같은 놀이시설 예를 들어서 바이킹을 탄다. 그러면 똑같이 5,000원에 값어치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소비자들만 모았다 이것이에요. 동질적인 소비자라는 것은. 그런 소비자라면 한다면 첫 번째 요 두 가지 중에 요 사용료를 P라고 했을 때 P를 어디서 정하냐면 MC 수준에서 정합니다. P equal MC 수준. 이 사용료를 어디서 정해? 한계 비용 수준에서 사용료를 정해. 그러면 내가 물건 가격을 한계 비용만큼 정하게 되면 이 P equal MC는 경쟁 기업들이 보통 설정하는 가격 골정 원리잖아요. P equal MC는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이때 경쟁 기업은 이윤이 있어 없어?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용료를 통해서는 아무런 이윤이 없어. 그러면 얘네들 이 운영 기업,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어디서 이윤을 가져오겠어요? 여기서 없으면 여기서 가져오겠지. 이제 엔트리 피에서 가져오는데, 그 엔트리 피는 자 보세요. 여기서 P equal MC를 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정했다고 하면 소비자의 전체 최대 지불 의사 중에 요만큼은 지금 가격을 정해서, 요게 누구의 비용인데,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의 비용인데, 비용으로부터는, 이거로부터는 전혀 뭐가 없어. 잉여가 전혀 없어. 그만큼 가격을 받으면. 그런데 요 가격,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그 가격과 실제 지불 가격의 차이만큼이 이게 뭐예요, 원래는? 소비자 잉여죠. 그런데 이 소비자 잉여가 어디만큼? 요 MB와 MC가 맞아떨어지는 상태에서 요 조건 하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는 운영기업이 이게 뭐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량이라고 한다면, 요 수량을 이만큼 공급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와 실제 지불의 차이만큼 이게 소비자 잉여일 텐데, 이 소비자 잉여를 가장 크게 한 다음에 여기서 왜 공급을 안 하고 Q스타만큼 하냐면, 소비자 잉여를 얘보다 더 크게, 가장 크게 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엔트리 피로 받는다. 소비자 잉여를 언제 가장 극대화된다고? MB와 MC가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소비자 잉여가 가장 극대화돼요. 그 극대화된 상태에서 산출량을 공급을 하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가 가장 커질 텐데 이걸 전부 다 요 회원권 구입비로 받는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엔트리 피는요. 요 엔트리 피 얘는요. 뭐하고 똑같이? 소비자 잉여 CS. 요 소비자 잉여 전부를 엔트리 피로 받는다. 입장료로. 요게 가격 설정 방식입니다. 요 이런 수요 곡선을 가진 애가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똑같은 동질적인 소비자라면 이 가격 결정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이질적인 소비자가 등장합니다. 어떤 애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애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P equal MC가 이윤 극대화 조건이 안 됩니다. 그건 실제로 이제 이윤 극대화 가격을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일단 그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으니까 369페이지 그렇다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독점 기업은 가입비 엔트리 피 T라고 지금 되어 있네요. 사용료 UCG 피 S라고 되어 있네.
이거를 어떤 수준에 정해야 할까 그 다음에 찍어놓고 가능한 한 이 두 줄 내려가 보면 이 둘의 조합, 사용료 잉여하고 그 다음에 가입비 잉여를 합한 것을 가장 크게 하는 게 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을 거예요. 그 다음 단락 가서 다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14 각주 옆에 만약 지금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즉 밑줄 사용료가 P제로라면 그는 Q제로만큼 소비할 것이고 이때 소비자 잉여는 노란색의 삼각형이다. P제로 가격을 정하면 거기 그래프 보세요. P제로 한번 찾아봐. P제로 가격을 정하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 한번 표시해봐요. 전체 연필로 쭉 한번 표시를 해봐. 그 중에 P제로 가격 이거는 실제 지불 가격이죠. 나머지 알파 면적이 뭐예요? 소비자 잉여죠. 그렇죠. 만약에 가격을 P1으로 정하면 소비자의 최대 지불 의사는 A, B, Q1, O인가요? A, B, Q1, O야. 그리고 가격을 P1으로 정했기 때문에 실제 지불 가격은 P1이야. 그러면 그 위의 면적 알파, 베타, 가마 전체가 뭐예요? 소비자 잉여죠. 응? 그 소비자 잉여는 당연히 C점이 아니라 B점에서 가장 커지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잉여를 가장 크게 한 다음에 그 잉여 부분만큼을 기업이 가져가 버리면 가장 자신의 잉여가 커진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읽어보시고요. 370페이지 제일 끝에 보면 지금 보고 있는 대표적인 소비자와 모든 면에서 똑같은 N명의 소비자. 밑줄 긋고 모든 면에서 똑같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동질적인 소비자라는 거예요. 동질적인 소비자. 동질적인 소비자는 또 뭐라 그랬어? 지불의사가 최대 지불의사가 같은 소비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앞에서 본 가격 설정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371페이지 보시면 그 MR 곡선 한번 찾아보세요. MR MC 곡선 한번 찾아봐. MR과 MC가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어요. 교차점. 거기서 순수 독점이라면 가격을 어디서 정해? PM. 그리고 산출량은 어디? QM. 그래서 써놔요. 순수 독점의 가격과 산출량이에요. PM, QM이. 순수 독점의 가격과 산출량이 뭐라고? PM, QM이야. 그러면 순수 독점의 이유는 거기 음영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파란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그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음영 처리가 순수 독점의 이윤이야.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차별 독점자, 앞에서 봤던 이부 가격 설정의 그 독점자의 잉여는 뭐였어? 그 전체였잖아, 지금 면적. 소비자 잉여 전체니까 당연히 누구의 잉여가 커져? 이부 가격 설정의 독점자의 잉여가 더 커지죠. 이렇게 순수 독점보다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371페이지 밑에 단락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그 뒤에는 읽어보시고요. 독점의 후생경제학의 383페이지 좀 보세요. 383페이지. 단기에서의 자원 배분 이렇게 해서 그 단기의 동그라미 1번 양가로 1번의 단기의 자원 배분.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따라 읽어보세요. 그 두 번째, 세 번째 따라 읽어보고 다 설명 다 드렸어요. 그 뒤에 384페이지에 그 그래프에 별표를 하고 별표 그 독점 가격, 경쟁 가격 설명 다 드렸습니다. 독점 시장 균형, 경쟁 시장 균형 다 설명 드렸고 그 독점 가격 옆에다가 P가 PM이 아까 뭐보다 크다? PM이 MR equal MC보다 더 크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QC하고 QM에서 QC에서 QM으로 화살표를 하고 경쟁 체제가 독점화되게 되면 과소 생산되고 그 다음에 가격은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이 된다. 밑에 보면 후생삼각형이라는 단어 있죠. 후생삼각형. 거기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보면 여러분 다 읽었다는 전제에서 경쟁시장 체제가 독점 체제로 바뀌면 사회적 손실은 소비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도 있고 생산자 잉여가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합친 것이 그 위에 면적의 삼각형 면적으로 나와 있고 그 삼각형의 면적을 우리가 후생삼각형이라고 말하고 독점 시장의 연구자의 이름을 따서 하버거 삼각형이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사중 손실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 뒤에 독점의 그 후생평가 부분들 다 읽어보세요. 386페이지 X 비효율성, X 효율성, X 비효율성 이것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독점 규제. 독점 규제는 가장 중요한 한계 비용 가격 설정하고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이렇게만 지금 두 가지만 좀 볼게요. 독점을 왜 규제해요? 독점을 왜 규제해? 그렇죠. 일단 소득 분배 쪽에서 불공평한 시장 구조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그렇죠. 사회우생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우생이 경쟁 상태의 사회우생이 가장 사회우생이 극대화된 체계이기 때문에 독점을 우리가 경쟁체제화 하기 위해서 이제 독점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두 번째 분배 공평성 측면. 이 두 가지 때문에 독점을 규제하는데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지금 보게 되는 것은 이제 가격을 통한 규제. 가격을 통한 규제. 또 어떤 규제가 있냐면 세금을 걷어서 독점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국내 독점이라면 요거를 해외 경쟁 시장에 이 장벽을 그냥 무너뜨려서 독점을 경쟁 체제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점의 시장 개방 문제인데 보통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 중에 가격을 통한 규제. 독점이 지나치게 경쟁보다 방금 봤잖아요. PC보다 PM이 훨씬 가격이 높다고. 높은 가격을 정하니까 이 가격을 높게 못 받도록 규제하는 상한 가격을 정하는 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한계 비용 가격 설정, MC 프라이싱. MC 프라이싱 뭐라고?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가격을 어디서 정한다고요? 한계 비용에서 정한다. 이것입니다. 한계 비용 수준의 가격을 정해. 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는 그림이 지금 이거야. 디맨드 커브가 우하향하고 절편 갖고 기울기 2배인 MR 커브가 나오고 MC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독점은 이렇게 적은 산출량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 시장에 공급한단 말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요 사중 손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자원 배분도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소비자 잉여도 상당 부분 착취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독점을 규제하는 첫 번째 방법은 여기에 지금 수요 곡선과 MC 곡선이 맞아 떨어지는 점이 있어요. 이게 경쟁 균형점이라 했어. 경쟁 균형점. 이거는 지금 독점의 균형점이고 독점의 균형점. 그래서 이 점이 경쟁 균형점인데 어떻게 가격을 정한다? 먼저 디맨드 커브. 디맨드 커브는 한계 편익 곡선이라 했어요. 마지널 베너핏. 이것과 디맨드와 뭐가 맞아 떨어지는 점? MC. 이거의 교차점.
교차점에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을 C는 뭐의 약자일까요? 경쟁, 컴피티션의 약자예요. 경쟁 시장 가격, PC 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P equal MC니까 이렇게 이제 PC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를 독점을 규제하는 가격으로 상한 가격으로 규제 상한 가격. 이 상한 가격이라는 것은 이거 이상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이하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독점이 너무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이거 이상 못 받는다는 거죠. 상한 가격은 이거 이상 못 받는 거야. 이거 이하로는 뭐 네 맘대로 받아. 뭐 그냥 무료로 주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가격은 여기 이게 원래 무슨 가격이에요? 경쟁시장 가격이잖아. 이 가격 수준에서 PC 규제 상한 가격을 정해.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뭐냐면 수요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요? 수요 곡선이 소비자의 최대 지불의사 스케줄이 이렇게 우하향하게 처음에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최대 지불의사가 높은 구간에서 독점자가 이익이 높은 가격을 지금 받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독점자가 어떤 가격을 못 받아? 이런 가격은 받을 수가 없어. 법으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거 이상 못 받아. 그러면 요 위쪽 구간은 이제 더 이상 수요 곡선에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 뭐만 의미가 있어? 이것만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규제를 한 이후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뀐다고? 이 규제 정책을 쓴 이후에, 규제 이후에 요 디맨드 커브는 어떻게 바뀌어요? PC, E, D 이렇게. PC, E, D 이렇게 바뀌어. MR 곡선은 어떻게 바뀌어요? 규제 이후에 MR 곡선은 어떻게 바뀐다고? 요거에 대한 MR이 이거였어. 그런데 요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MR은 어디라고? 그렇지. 똑같이 수평이에요. 요렇게 생겼어. 그리고 요 우하향하는 구간에서는 MR도 우하향하겠지. 그래서 요거 조금 애매하겠네. 요렇게. 요런 MR 곡선과 요렇게 MR 곡선이 맞았더니 요렇게. 요런 점을 우리가 F 이렇게 해서 F. MR은 PC, E, F, MR 이렇게 되겠죠? PC, E, F, MR 이렇게. 이게 새로운 MR입니다. 그러면 규제 이후에 수요 곡선, MR 곡선, 그 다음에 시장 균형은 MR과 MC가 맞아떨어진 상태. 그래서 이 새로운 MR과요, MR과 원래 MC가 맞아떨어진 점은 어디에 결국은? 얘하고 맞아떨어진 점은 여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 균형은 어떤 점이 돼요? 시장 균형은 이 점이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은 어떤 점이 돼? 이 점이 되고, 그때의 산출량은 여기가 QC, 컴피티션, 경쟁 시장의 산출량과 똑같다. 경쟁 시장의 산출. 그래서 이걸 평가를 해보면 가격은 MC 수준에서, P equal MC 수준에서, 그 다음에 산출량은 경쟁시장의 산출량 수준에서. 그래서 가격과 산출량이 전부 다 경쟁시장의 가격과 산출량으로 결정돼요. 경쟁시장. 그래서 완전 경쟁시장의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완전 경쟁시장의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 뭘 통해서? MC 프라이싱을 통해서. 그 말은 가장 효율적인 가격 설정 방식이고, 이 MC 프라이싱이 어떤 다른 경우보다 최선의 가격 규제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가격 설정 방식이야. 독점을 규제한다는 것은 정에서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독점이 어떻게 생긴 독점이냐. 요게 중요해. 우리가 규모의 경제하에서는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산출량을 계속 늘렸다 보니까 왜? 비용상 이점이 있으니까 계속 산출량을 늘리다 보니까 시장 수요를 섞어내 버렸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독점이 되잖아요. 내가 비용상에 다른 기업보다 이점이 있어가지고 우위에 있어가지고 독점이 됐는데 정부가 이렇게 규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어디에서 정한다고? P equal MC. 그럼 뭐예요? 이윤이 제로로 떨어져 버려. 이윤이 제로로 떨어져 버린다고. 자연 독점 기업의 경우에.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규모의 경제는 이윤이 제로가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런 경우야. 디맨드 커버가 이렇게 있고요.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인데 조금 지금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추가하는 걸 여러분 따라와 보세요.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있는데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뭐였냐면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 단가 AC가 점점 떨어져서 이런 것을 규모의 경제하에 있다 그랬어요. 규모의 경제는 산출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 생산 단가가 떨어져. U자형의 AC 곡선 중에 어떤 구간이 규모의 경제 구간이라고?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구간이요. 평균 비용이 떨어지는 구간. 요게 규모의 경제 구간이다. 그러면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만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AC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 평균 비용 곡선을. 평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이 떨어지고 있다. 한계는 어디 있을까요?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한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한계. 마지널 코스트. 자, 이런 상태에서 기업이 디맨드 커브하고 MC 커브하고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정부가 가격을 정해서 이런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면 요게 PC 가격이죠. 이런 가격에 직면하게 된다면 P equal MC니까 여기서 뭘 정하겠어요? QC만큼을 정하겠지. 이윤극대와 산출량을 정하겠죠. 여기 높이가 뭐 높이? 가격의 높이. 그리고 물건 한 단위 만들 때 평균 비용은 얼마? 여기. 가격과 평균 비용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물건 한 단위 만들 때의 평균 비용이 그 높이라고 한다면 요 전체가 비용보다 가격이 낮아서 손실을 보게 돼. 손실을 보게 돼. 그러면 지속적으로 정부의 독점 규제 때문에 이 자연 독점 기업이 손실을 보게 되면 시장에서 퇴출되게 돼. 시장에서 퇴출되게 돼. 그래서 자연 독점의 경우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이 비용이 좋은 효율적인 기업인데 이 기업을 문을 닫게 만들었다 이게 정부가. 그래서 자연 독점의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MC 프라이싱은 최선의 정책인데 자연 독점의 경우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제 같은 걸 보면 이 보조금을 줘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선의 정책은 아닌데 차선책을 써라. 차선책이 뭐냐면 이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AC 프라이싱. 평균 비용 가격 설정. 이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최선의 책은 안 됩니다. 차선의 정책이에요. 자연 독점의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자연 독점의 경우는 손실을 보니까 MC 프라이싱을 쓸 수 없다 이랬잖아요 지금. 두 번째 지금 쉬는 시간을 조금 안 쉬고 넘어와 버렸네.
표정 보니까 그래. 여러분 표정 보니까. 디맨드 커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형태로 어떤 게 생겼냐면 AC, AC 아래쪽에 MC가 있어. 이게 위로 이게 올라가 버리고 있죠, 이부터. 다시 그릴게요. 여러분도 그렇게 그리지 말라는, 그렇게 그려놓고 우길 수도 있는데, 저희 그린 것처럼 똑같이 프라이스, 퀀터티 평면에, PQ 평면에 디맨드 커버 이렇게 있고, 자, AC 곡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AC가 평균 비용 가격 설정, 평균 비용 곡선이 이렇게 생겼어. MC는 아래쪽에만 있으면 돼. MC가 이렇게 있다. 이 한 개 비용 가격 설정의 가격과 산출량은 여기일 거예요. PC, QC. 두 번째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의 경우는 뭐와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평균 비용과 수요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이렇게 PA 이렇게 쓸게요. PA. 적어도 요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면 아까 우리가 이 높이에서 결정되어 있던 요 손실을 보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요건 별 큰 이제 의미는 없는데 요만큼의 손실을 보지는 않아. 왜? 가격과 평균 비용이 같으니까. 이게 가격이면서 평균 비용이니까. 응? 이 높이가. 따라서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먼저 디맨드하고 AC가 교차하는 점에서 PA 가격을 규제 상한 가격으로 정하겠지. 두 번째, 그러면 뭐하고 P하고 AC가 같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은 제로가 돼서 적어도 정상 이윤은 보장을 해주지. 손실을 보지는 않지. 그런데 문제는 요 가장 효율적인 가격보다 더 높고 가격이 가장 효율적인 산출량보다 더 산출량이 적지. 그래서 차선의 정책이다. PA라는 것은 PA라는 것은 PC보다도 높고 그 다음에 QA는 QC보다도 더 낮은, 보다 높은 가격에 보다 적은 산출량을 시장에 공급하기 때문에 차선의 정책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디맨드 커브라면 그 디맨드 커브에 대해서 어떤 곡선을 그릴 수 있냐면 이렇게 MR 커브를 그릴 수 있고, MR 커브, 이 MR과 뭐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MC가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가격과 산출량이 정해지는 그냥 순수 독점의 PM과 순수 독점의 QM 얘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훨씬 더 많은 공급량이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C 프라이싱은 결론적으로 MC 프라이싱보다는 열등하다. 그런데 규제가 없을 때보다는 좋다.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거 정도 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꼼꼼하게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 그 대독점 정책의 기본 구도. 첫 번째는 국유화 문제, 국유화. 두 번째는 가격에 대한 규제. 방금 봤어요. 세 번째, 독점 산업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거. 세 가지. 가격 규제 여러 방법. 한계 비용 가격 설정 거기다 발표하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391페이지 그래프에다 별표를 하고 그 뒤에 자연 독점의 경우 평균 비용 가격 설정 방식이 나와 있고 이중 가격 설정 이게 이제 그닥 중요한 건 아닌데요. 이중 가격 설정은 우리가 보니까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 손실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만큼 손실을 봐. 그러면 이 손실을 보는 것을 이제 소비자를 계층을 나누어서 이 수요 곡선을 쭉 봤더니 이 구간에서는 굉장히 지불의사가 높고 이 구간에서는 지불의사가 낮으니까 지불의사가 낮은 애한테는 한계 비용을 받고 지불의사가 높은 애들한테는 높은 가격을 정하자. 주먹국으로 정합니다. 요렇게 이 구간에 대해서는 P1의 가격을 받아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뭘 받아? 이 높은 가격을 받아.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이 MC 프라이싱 하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이만큼 뭐가 생겨 지금? 손실이 생기죠, 손실. 근데 이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요 구간에서는 어때? 어떤 이윤이 생겨?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평균 비용이 이 높이니까 가격은 이 높이고 요 차이만큼이 이윤이 생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데 왜 안 되냐면 생산은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 생산은 여기서 하니까 이 높이가 뭐예요? 평균 비용의 높이야. 그리고 요걸 수평의 점선을 쭉 보냈을 때 이만큼 이 구간에서는 뭐가 생기고 손실이 생기고 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이윤이 생깁니다. 여기 전체에 대해서요. 요런 이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하고 요 마이너스가 서로 상쇄가 돼가서 제로가 되도록 이 손실이 없도록 이렇게 지불의사가 높은 애들한테 더 받자 이런 얘기예요. 이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똑같은 제품 가지고 너는 비싼 가격을 내. 너는 지불의사가 낮으니까 낮은 가격을 내. 하나의 제품 가지고 이렇게 소비계층을 나누는 게 사실상 어렵겠죠. 그게 쉽지 않다는 게 가장 큰 이게 한계예요. 그냥 저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고 이게 여기 이중가격 설정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 한번 나머지 읽어보시면 돼요. 과점 시장인데 사실 오늘 과점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일단은 5분 쉬고 5분을 쉬고 내일은 쪽지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내일 쪽지 시험 보지 않고 과점 시장 그냥 갈게요. 수업 똑같이 1시 40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볼까요? 아니요. 일단 내일은 보지 않고 바로 갈게요. 그렇게 하고 일단 좀 쉬세요. 좀 쉬고 5분 일찍 끝내는 건 맞아요. 좀 쉬겠습니다.